이 집의 컨셉은 완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생애 가장 큰 쇼핑을 하는 거야 지금. 굳이 나와서 막 공입하려고 하나 진짜 나가면 개고생이다. 네가 해. 엄마가 해. 내일 택배가 이만큼씩 보고 있어. 후회돼? 몰라. 이게 잘하는 건가 싶다. 안녕하세요, 에디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독립하는 시리즈의 이름을 정했어요. 에디터 M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는 집을 어떻게 구했고 어떤 조건으로 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제가 느꼈던 정말 뼈저리게, 정말 뼈 아프게 느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30이 넘어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했더니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서울에서 집 구하는 거 정말 여러분 진짜 어려워요. 이게 사무실을 저희가 구해봤잖아요. 그때도 진짜 힘들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난이도라고 생각했는데 와,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건 더 힘들더라고. 기억나? 우리 그 계약하는 날 같이 갔었잖아. 맞아. 우리 부동산에서 진짜 찐따 같았어요. 이거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오는 순간 난 잘한 건가 싶고 막 되게 무섭고 그랬거든요. 과연 잘하는 짓일까 싶고 너무 괜한 짓을 했나. 저는요, 지하철에서 걸어서 진짜 5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전세로 1억 8천짜리 10평대 투룸을 구했어요. 집을 본격적으로 알아본 거는 한 작년 12월부터 한 2달 정도 진짜 열심히 알아봤거든요. 제가 이 2달 동안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어떤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는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집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예산이겠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근데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정말 100%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사실 막상 해보면 집주인을 되게 귀찮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100% 받는다고 하면은 그럼 집주인이 안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중개인들이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한 80%, 맥시멈 80% 정도 끼고 이제 전셋집을 구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만약에 2억짜리 전세를 구하고 싶다고 해도 나한테는 적어도 20%,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2억짜리 전세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카카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좋은 게 은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 앱을 통해서 다 돼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을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도 카카오뱅크에다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해보고 내 연봉이랑 뭐 몇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넣으면 나한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상 금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내가 2억짜리 집을 하면은 이만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율은 이 정도 나오겠구나, 요걸 확인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알아야지 내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한 1억 8천짜리 집을 전세를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억 4,400까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율이 제가 2.7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3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내가 나가는 돈이 이자가 33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월세가 되는 개념인데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비도 있고 막 공과금도 있고 그리고 막 주차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내가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내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예산을 정했으면 이제 집을 알아봐야겠죠. 저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직방, 다방 이런 부동산 앱을 맨날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앱이 편하긴 한데 이게 절대 다가 아니에요. 이 부동산 앱에 정말 많은 매물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연락 오게 하려고 흔히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허위 매물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방, 다방 같은 걸로 완벽한 집을 찾겠다, 나는 여기서 오늘 집을 찾겠다, 이런 막 무거운 마음 말고 그냥 구경, 아이 쇼핑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내 돈이면 한 이런 정도 집을 살 수 있구나, 이런 현실 감각을 아는 게 집 구하는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집을 구하려면
결국은 부동산을 다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돈으로 어떤 집을 얻을 수 있는지를 부동산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방다방으로는 그냥 감각 정도만 깨우고 결국은 부동산을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살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 지역의 부동산을 다 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다 돌아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카페보다 부동산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이게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무슨 골목마다 부동산이 있어요. 일단 지역을 정했으면 거기를 가서 집집마다 부동산을 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서 말하세요. 나는 집을 구할 거고 조건은 전세고 뭐 어떤 집들을 원하고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집을 보다 보면은 이게 사실 부동산끼리 요즘 연결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이제 나오는 매물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다녀보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천차만별이라 집은 발품을 팔면 팔수록 좋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 쇼핑이 너무 익숙해져서 대충 검색해서 그냥 최저가가 쭉 이렇게 일렬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부동산은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계약한 집도 이제 정말 볼 게 없다.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매물은 정말 다 봤다. 그리고 터덜터덜 걸어나오고 있는데 또 눈앞에 부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러고 들어갔다가 그 부동산에서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해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든 거야. 정말 운명처럼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다닐 때 만약에 집을 보는데 별로야. 그러면은 중개인도 있고 집주인도 있고 이러니까 괜히 막 열심히 보는 척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저는 다 봤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는 게 중개인의 시간도 아끼고 내 시간도 아끼고 서로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개인이 집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 중개인이 보여주는 집이 하나같이 별로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저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원해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이면 이 정도밖에 못 구한다고 막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 그럼 다른 곳이랑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가 살 집이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 여러분을 위한 좋은 집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집 구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막 방금 지은 집이고 남향이고 엘베 있고 깨끗하고 그럼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집은 이상형이랑 똑같아서 세상에 나한테 모두 완벽한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요 여러분 내 예산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구할 때 나는 죽어도 이건 포기 못한다 이런 조건들을 한 2개 정도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마다 이런 조건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집을 구하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해질 수 있는 그런 체크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제가 이거 맨 처음 집을 알아볼 때 집은 무조건 남향이어야 한다고 막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해가 잘 드는 거 중요하죠. 좋아요. 근데 남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일단 남향이면요 여러분 해가 직사광선으로 이렇게 쏟아들어서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그리고 아침에 눈이 진짜 많이 부셔요. 그래서 남향의 집들은 대부분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걸 다 해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하려면 이게 다 추가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자기 생활 패턴이 아침에 되게 늦게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해서 해가 들어오는 시간은 집에 있을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남향 집들은 대부분 가격이 조금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수 있죠. 저희 집도 집 전체가 남향은 아니에요. 제가 집을 보러 간 날 정말 지독하게 흐린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어둡길래 그냥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어두운가 보다 했는데 아니야, 집이 어두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채광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하면은 집을 보러 갈 때는 좀 맑은 날에 보러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약간 채광이 안 좋은 집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들어가자마자 정말 빛과 같은 속도로 불을 싹싹 켜요. 그러니까 꼭 집을 확인하실 때 만약에 불이 형광등이 켜져 있다? 그럼 형광등을 다 끄고 끈 상태에서 채광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원룸이냐 1.5룸이냐 뭐 투룸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드레스룸을 원했어요.
이 생활 공간에 옷장까지 있으면요 되게 쉽게 더러워지거든요. 왜냐면 맨날 우리가 옷을 벗고 막 아무데나 놓는 경우가 되게 많고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드레스룸은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룸 이상의 조건을 원했거든요. 저는 집이 깨끗하려면 지저분한 것들을 안 보이는 곳에 숨길 수 있는 창고나 붙박이장 이런 공간이 꼭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짐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짐의 80%만 채운다고 생각으로 나머지 20%는 살면서 채워지겠지. 약간 여유 공간을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을 구할 때 10평 이하는 좀 답답해서 안 될 것 같다. 무조건 1.5룸 이상의 10평 이상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막 이런 조건들을 얘기하고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상 집을 실제로 보러 다니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동네랑 위치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나의 욕망이 있었어. 나는 힙한 곳에 살고 싶다. 결국 집을 구하는 게 연애하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애하기 전에 서로 생각하자.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실제로 연애해보면 이상형의 남자 만날 확률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형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집도 똑같아요. 딱 가보면 나는 이런 조건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느낌이 이건 내 집이다 이런 느낌이 딱 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집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을 볼 때 이 집이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가, 여기는 대충 고치면 더 괜찮아지겠다, 아니면은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준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나마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주방의 타일. 요런 거는 요즘에 타일에 바르는 페인트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고 시트지도 되게 질이 좋게 나오니까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문짝이나 손잡이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시트지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문짝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을지로 같은 데도 되게 싸고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사서 벽이 좀 지저분한데 도배만 하면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월세는 들어갈 때 도배를 해주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도배 금액을 예산에 넣어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생각보다 힘이 안 들이고 돈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장실. 화장실은 내가 전세나 월세로 살면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화장실은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있는 공간이라서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삶의 질이랑 굉장히 많이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 화장실 컨디션은 정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당연히 뭐 변기랑 세면대, 수압 체크하는 건 이제 기본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야 해요. 그 안에 습기도 이렇게 잘 빠지고 환기도 잘 되니까 화장실 창문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체크를 잘 못하는 게 화장실을 닫은 상태에서의 그 안쪽 문이에요. 이게 물이 굉장히 많이 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곰팡이나 그 나무에 물을 먹어가지고 변형이 돼서 화장실 문이 꽉 안 닫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그 안쪽 문에 곰팡이나 물때가 있고 변형이 되게 심하다? 그러면 그 화장실 자체가 환기가 잘 안 된다는 반증이거든요. 이 문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전세랑 월세 살면서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문이 더러우면은 비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창문, 샤시 있죠. 이 샤시도 내가 바꾸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왜 여러분 옛날에 알루미늄 창문이나 혹시 이게 나무로 된 창문 있죠? 그거는 단열이 진짜 쉐시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진짜 추워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페인트 칠이나 시트지 이런 걸로 뭐 붙이면 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노노노. 그거는 여러분 전문가들도 되게 큰 돈을 받고 안 하려고 하는 꺼리는 직업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거기 그 유리 사이에 실리콘 있는 거 다 떼어내야 되고 그걸 다시 그 페인트나 시트지 한 다음에 다시 실리콘으로 해줘야 돼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샤시도 깨끗한 집으로 애초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 그러면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되는데요. 그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놓으면 이 집이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도 없고 되게 깨끗한 집이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매매가 60% 이상은 넘지 않아야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전세금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게 대출을 너무 많이 끼고 있어서 진짜 눈물을 먹은 거 포기한 적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도 떼었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 빠르게, 왜냐면 요즘 전세 구하기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진짜 치열하거든요. 저 계약하러 가기 10분 전에 놓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가계약금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전세금의 5%에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도 넣고 그럼 집주인이랑 잘 얘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계약하는 날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걸어요. 제가 1억 8천짜리 집을 구했으니까 계약금이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근데 계약서 쓰러 간 날 은행 이체 한도를 생각하지 않아서 제 이체 한도가 1,000만 원이더라고요. 개인 그 이체 한도가 에디터 H가 빌려줬어요. 지금 나한테 1,000만 원 꺼간 거 아니야? 아니 이체 한도가 나 그거밖에 안 될 줄 몰랐지.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한테 보내서 다시 이체를 못해서 부동산에서 관광 오고 있어요. 네, 이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 받는 과정도 뭐 등기부 등본이랑 계약서 같은 거 그냥 카카오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올려도 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대면한다거나 전화 통화는 한 적 있구나. 왜냐면은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보내지 않고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전화가 와요, 카카오뱅크에서. 그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하는 날 이제 나머지 잔금까지 다 치르면 이제 정말 여러분의 집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집주인한테 키를 받고 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런다고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동사무소에 가서 몇 월 며칠부터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이거 인터넷으로도 돼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제가 맥을 써가지고 인터넷 신고 못했어요. 이게 법률상으로는 이사를 한 후에 14일 안에 진행을 해야지 만약에 지체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까 그냥 집 들어가는 날 이삿짐만 빨리 넣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때부터 내가 여기에 거주했다는 어떤 순서를 확정하는 수단을 말해요. 사실 아까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에 이제부터 저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라고 알리는 수단이고요. 확정일자가 이런 경매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데 이건 600원밖에 안 하니까 여러분들 꼭꼭꼭 하세요. 지금 이걸 진짜 너 혼자 다 했어? 네. 아 근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 사실은 부동산을 끼고 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했어요. 집을 계약한다는 건 너무 어른들의 일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여러분 아시죠? 다 하면 해요.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별일 아니더라고요. 너 진짜 어른 같다. 다 컸다. 네, 다 컸습니다. 몇 살이죠? 34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는 제가 이 집을 이제 들어가게 돼서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서 제가 집들을 꾸몄는지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에디터 M이 어떻게 혼자 살고 있는지. 에디터 M이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그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뻔한 얘기들만 많더라고요. 뭐 가면은 무조건 변기물을 내려봐라, 뭐 수압을 체크하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집주인이 거기서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막 변기 내려보고 이런 거 약간 눈치 보일 수 있는데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한 포인트들도 꼭꼭꼭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집들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네? 집들이 언제 해요? 언제 해요? 언제 해요? 근데 이게 집이 내가 10평이라서 그 에디터 H 와봤잖아 한번. 앉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전 직원이 안 쓰고 다 같이 침대 이렇게 강남 수월래 하듯이 그걸로 근데 내가 여러분을 부르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앉을 데가 없어. 권PD 오고 싶어? 조만간 온라인 집들이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꼭꼭꼭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혼자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고 싶으시면 저희 디지털 라이프 채널도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볼게요. 에디터 M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호바이마 잘 불렀어. 계속 불러. 오